네, 65페이지 3번 문제도 해결해보죠. 역시 어휘 묻는 문제입니다. 바로 들어가 볼까요? Because speakers have to establish agreement on meaning. 의미에 관해서 화자들은 establish agreement, 합의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죠. agreement는 합의나 뭐 동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의미에 관해서 합의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languages, 언어라고 하는 것은 are regional, 사실 지역적이라는 거예요. 첫 문장부터 느낌이 안 좋나? region이라는 게 지역이기 때문에 regional 하게 되면 지역적인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어떤 의미에 관해서 합의라는 것을 도출해내려면 정말 전 세계인들이 다 모여서 합의를 도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통용되는 어떤 의미들에 관해서 합의를 이룬 소규모 집단들끼리 언어가 발달하기 때문에 결국은 언어는 어떤 보편적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지극히 지역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바로 넘어가 보죠. 그 다음 문장. Languages were not established.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By expert committees or by decree. 밑에 보시면 decree는 법원의 판결이나 명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 위원회 혹은 전문가의 위원회에 의해서나 혹은 어떤 법원의 판결이나 명령에 의해서 정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문득 우리는 전부 A라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아니야 더 이상 A 쓰지 마 B라고 써 라고 전문가위원회가 결정 짓는다거나 법원이 판결을 내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언어가 정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대신 어떤 식으로 언어가 정립되는 거죠? Gradually evolved,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진화해 나가는 거예요. Out of people's interactions with each other. 서로 간의 상호작용, 사람들 사이에 그런 상호작용으로부터 진화해 나가는 것이고요. 동시에 their desire to communicate, 그들의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서서히 진화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병렬구조는 파악을 하셨을 거고요. 사실 병렬구조는 어법적으로도 동일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내용상으로도 유사해야 돼요. 그러면 1번 communicate와 유사한 표현이 앞에 있어야 되는데 있네요. interaction, 상호작용, 의사소통, 거의 흡사한 뉘앙스의 표현들 아닌가요? 1번은 괜찮은 겁니다.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서로 이렇게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 이런 것으로부터 out of는 무엇으로부터 이거니까요. 언어는 점차적으로 진화해 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Separation, physical or social. 물리적이든 사회적이든 아무튼 이 separation, 분리라고 하는 것은 breathe new dialect, 새로운 사투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breathe라고 하는 거 이것은 보통 새끼나 알을 낳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만들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언어라는 것은 지극히 지역적인 거야. 그러니까 A라는 지역이 있고 B라는 지역이 있을 때 A라는 지역의 언어와 B라는 지역의 언어는 완전 다른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A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한 합의와 B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한 합의가 의미에 관한 합의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적인 거야. 심지어 A랑 B의 지역이 물리적으로 구별되어 있든 뭐 사회적으로 구별되어 있든지 간에 A라는 지역의 사투리와 B라는 지역의 사투리가 각기 다르게 breathe, 발달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개념 정리되십니까? 2번은 너무 좋아서 굳이 선생님이 뭐 설명할 필요가 없네요. 새로운 언어, 새로운 사투리나 새로운 방언을 만들어낸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다시 반전이네. 그럼 이제 어떤 얘기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얘들아?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이 서로 구별돼 있어서 언어가 각기 다르게 발달한다라고 좀 전에 얘기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해줘야지 정상 아닌가요? As long as 우리가 배운 수거 나오네요. 뭐뭐 하는 한이라는 조건문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했었습니다. As long as there's interaction, 상호작용이 있는 한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이 서로 완전히 분리되는 게 아니라 A라는 지역 사람과 B라는 지역 사람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한 language boundaries, 언어 경계들은 좀 더 solid, 확고하다고요? 자, solid란 단어가 명사로 쓰였을 때는 고체란 뜻입니다. 그런데 형용사로 쓰였을 때는 고체가 갖고 있는 특성, 확고한, 뭔가 단단한 이런 식의 의미로 쓰이는 거거든요. 잠깐만. 그러면 지금 이 solid란 단어는 잘 쓴 걸까? 방금 전에 여러분 논리구조상으로 어떻게 이해하셨죠? A란 지역과 B란 지역이 구별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각기 다른 언어가 발달해요. 하지만 좀 전에 바로 상호작용에 있는 한 as long as there is interaction, 상호작용이 있다면 A란 지역의 언어랑 B란 지역의 언어가 유사하다거나 A란 지역과 B란 지역의 경계가 모호하다거나 뭐 유동적이라거나 유연하다거나 융통성 있다거나 애매하다거나 모호하다거나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닌가요? 확고하다는 표현은 너무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답이 벌써 나와버린 것 같은데 정답은 3번이요.
자, 원문을 찾아봤더니 확고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solid가 아니라 오히려 유동적인, 흐르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fluid가 정답이더라고요. 사실 fluid는 명사일 때 액체고요. 그리고 형용사일 때는 흐르는, 즉 유동적인 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더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뭐보다 더 유동적이라는 거지? Than names for languages. 언어의 이름이라든지 혹은 national borders might suggest. 국경선이 제시하고 있는 것보다, 즉 언어의 이름이 딱 나눠지는 경계가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우리 예시를 들었던 A 언어와 B 언어 이름이 딱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 뭐 독일어와 네덜란드어 이렇게 언어 이름이 딱 구별 지어지는 거. 칼처럼 자를 수 있잖아요. 칼로 막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국경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네덜란드, 예를 들어 좀 이따 그런 예시가 나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독일, 이렇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 자를 수 있는 그런 국경선의 개념보다 언어 경계는 오히려 모호하다라고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그 모호하다란 표현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경계가 모호할 때 진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 fuzzy란 단어가 있어요. F-U-Z-Z-Y, fuzzy, 경계가 모호할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정답 찾았으니까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마저 읽어볼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이제 예시가 나오려나 봐. 언어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예시겠죠. I grew up in Germany. 전 독일에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a stone's throw away from Dutch border. 재밌는 표현입니다. Dutch는 네덜란드의 형용사 형태고요. 네덜란드의 국경으로부터 border는 국경이죠. 네덜란드의 국경으로부터 돌 하나 던지면 되는 거리의 거리에 있는 독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걸 우리나라 말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엎어지면 코다할 때 있는 이런 식의 의미예요. 일종의 형용사처럼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 보시면 됩니다. 즉 네덜란드 국경선으로부터 돌 하나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에 있는 독일에서 자라났다는 거죠. 거의 국경마을에 자라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my parents' version of German, 저의 부모님의 독일어 버전은 물론 쌍콤마 사이에 있는 건 생략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동사가 바로 is라는 것도 확인되고요. 주어가 단수명사 version 이거니까요. 우리 부모님의 독일어 버전, 그거는 뭐 동격의 삽입의 콤마 사이에 있는 거 마저 읽어볼까요? 그 부모님의 지역 사투리에 가깝다는 거예요. 뭐라기보다는 what they were taught at school. 그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것보다는요. 여러분의 한국어 버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학교에서 배우는 건 사실 표준어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은 지역 사투리잖아요. 그죠?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의 그런 독일어는 is very similar to the local dialect on the Dutch side. 아, 그래. 네덜란드 쪽에 있는 그 지역 사투리와 네덜란드 쪽에 있는 그 지역의 사투리랑 굉장히 similar, 유사했다라는 거죠.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4번은 너무 괜찮은데요. 좀 전에 국경선에 있는 이 국경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언어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 국경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말은 서로 굉장히 유사할 겁니다. 그래서 4번 문제일 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the Germans might not understand High Dutch. High Dutch라는 것은 보통 고지 네덜란드어라고 부르는데 이거 네덜란드어 표준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High German 역시 독일 표준어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네덜란드 표준어를 독일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요. 동시에 네덜란드인들은 또한 독일 표준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the farmers on either side of the border, 국경선의 양쪽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농부들은 use pretty much the same language, 거의 똑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자, same이란 표현이 바로 앞에 있었던 similar, 4번 선택지 similar에 대한 직접적 근거가 되는 겁니다. 거의 똑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좋아. They are neighbors after all. 결국 그들은 이웃들이거든요. 이웃들이니까 결국 비슷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마무리 지어볼게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결국 그들의 언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언어는 네덜란드와 독일의 국경지대에 살고 있는 그들의 언어겠죠. is part of the West Germanic dialect continuum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서부 이 Germanic이라고 하는 것은 게르만어의 이렇게 볼까요? 사실 그 여러분 독일어든 네덜란드어든 다 게르만어족에 속하는 언어들이에요. 게르만어의 어떤 서부 방언의 연속체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에 나온 연속체란 단어도 저는 그 3번에 나온 솔리드가 틀렸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언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딱 A 언어, 딱 자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B 언어 이렇게 할 수 없고요. A 언어와 B 언어가 쭉 이어져 있는 하나의 연속체라는 거죠. 특히나 독일어와 네덜란드어 같이 같은 게르만어 뿌리, 특히 서부 게르만어에 속하는 이런 뿌리를 두고 있는 언어들 같으면 A와 B 언어 이까지부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네덜란드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독일어 이렇게 구별할 수 없고 쭉 이어져 있는 연속체의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네덜란드어든 독일어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A 언어와 B 언어의 경계, 언어의 경계는 국경선이 나누고 있는 거 혹은 언어의 이름이 나누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모호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좋은 질문이었죠. 정답 찾는 것도 쉬웠고요. 정답은 3번이고요. 아까 선생님 은연 중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언어 경계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뭐하다? fluid, 유동적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유동적이라는 의미 말고도 뭐 융통성 있는, 모호한, 잠깐만, 융통성 있는, 모호한, 뭐 유연한, 뭐 이런 식의 의미가 들어가는 건 다 괜찮아요. 하지만 만약 아까 전에 solid와 유사한 단어, 확고합니다, 확실합니다, 명확합니다 라거나 구별이 뚜렷하게 됩니다 라는 뭐 distinct 같은 단어들이 만약 이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이건 오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빈칸 추론 문제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얘기한 그 여러 가지 단어들 빈칸 문제로도 충분히 응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비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